없는 인생, 당신의 보험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0인생 유비무한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아직도 보험을 지인을 통해 대충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한 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험이야말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보험을 쉽게, 정확하게 저희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오늘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해주세요.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는 보험이 뭐길래입니다. 이 보험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알아볼 보험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죠? 장사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애들 등록비다, 학원비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있고 거기다 자동 이체한 보험료까지 오르고 있으니 보험을 깰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시기에 무해지 보험이 있다고 값도 저렴하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해지 보험으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지를 생각했지만 이 보장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안함에 고민하던 박미영 씨. 이런 사례자가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커가다 보면 교육비, 학자금 등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너무 좀 정확한 지적이신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유지를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시점이 바로 딱 이 시점이십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학자금이라든지 교육자금 그리고 뭐 이제 목돈이라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금액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 2분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해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말로 10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한번 이번 기회에 보험을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한번 그래서 즉 리모델링이라는 걸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꼭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과는 다른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지만 뭐 혜택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꼭 장기 금융 상품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 네. 정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사례를 들어보니 박명 씨는 보험을 가입해놓고 아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갱신보험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처럼 이 일반인들이 보험 가입 시 놓칠 수 있는 실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딱 바로 이 보험료 설정 부분이신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나가는 보험료에 치중돼서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가입들을 하시다 보니까 월 나가는 보험료가 가장 비교적 저렴한 갱신형 보험들로 많이들 설정을 하십니다. 네. 그 갱신형 보험으로 설정을 하면 보험이 저렴하다라는 건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낼지 모른다라는 단점과 그리고 얼마큼의 금액이 인상될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가입하실 때 자동이체라든지 카드 납입으로 많이 해놓으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이 어떻게 빠져나간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한번 리모델링이나 한번 정말 열어놓고 보면 그때 가서는 너무 늦다.
저희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월 나가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월 나가는 보험료가 쌓여서 나가는 총 납입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사실 이 총 납입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신 이유가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내는 금액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올라가진 않는지 네. 아니면 이 적정한 수준인 건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식의 검토 이번 기회에 꼭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검토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결국 박미영 씨는 아들의 권유로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러 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냈던 보험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망설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납입을 했는데 네. 이거를 해지를 하라니 네. 조금 불안감이나 상실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 진행을 해드릴 땐 무조건 해지하시고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의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좋은 보험은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따로 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조금 줄여서 감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해약을 권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는 보통 그 납입 기간이 네. 많이 남아 있으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해약을 권해드렸다는 건 그만큼 고객님께 맞지 않는 보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을 할 때까지 납입해야 되는 설정으로 되어 있으시다거나 보험료가 좀 과도하게 비싸시다거나 보장되는 항목의 폭이 조금 많이 좁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당장의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앞으로 내가 납부하실 보험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험료만 내면서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합니다. 사실 보험은 보장을 받고자 하고 가입하는 건데 이 보장을 못 받을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박미영 씨가 가입 권유를 받은 무해지 보험. 요즘 대세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또, 네, 그렇죠. 또 저해지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해지 보험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MC님은 가입하신 보험이 네. 일반형 보험인지 무해지 보험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잘 알지 잘 못하고 모르시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 10분 중에 9분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저해지인지 네. 무해지인지 일반형인지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해지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형보다 납입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해지를 했을 경우는 환급금이 좀 작다라는 거고요. 무해지라는 보험은 내가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는 환급금이 1원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안 좋은 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내가 뚜껑을 딱 열어보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약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나 저렴하다고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네. 혹시 안보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안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3천만 원 진단금을 가입한다라는 가정하면 월 보험료가 4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30%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면 약 한 3만 원대 정도로 네. 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똑같은 3천만 원 진단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4만 5천 원짜리가 좋을까요? 3만 원짜리가 좋을까요? 3만 원짜리가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무해지라는 겁니다. 오. 동일한 돈을 내더라도 내가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험을 보면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은 이런 주요 진단금 나오는 이제 부분이랑 뭐 수술금 여러 가지 혜택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해지를 설정했을 경우는 자,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약 10만 원이다. 네. 그럼 이 보험료를 7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월 7만 원이면 상당히 긴 시간을 납부를 하겠죠. 하다 보면 큰 금액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큰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좋은데요. 네네. 제가 솔깃했어요, 방금 너무.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 최근에는 무해지보험이 대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신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까지도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면에 무해지보험은 결국 10년 안에 해지 시 환급금이 전혀 없는 보험이잖아요. 이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건데 10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보험료 부담 때문이십니다. 네. 무해지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월 보험료는 낮아지고 해지할 위험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불안정한 요즘 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상품으로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신다면 무해지 상품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40대 주부님들은 보장을 작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니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보장을 크게 준비를 하신다면 월 보험료 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해지 상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렴하신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반형 상품과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 월 보험료를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50대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네. 20년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이신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네.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네.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천만 원과 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 3대 질환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는 네. 월 보험료가 12만 5천 원대로 나오십니다. 근데 만약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월 보험료는 약 9만 7천 원대로 2만 5천 원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20년 동안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615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절약하실 수 정말 있다고 큰 볼 수가 금액이네요. 있습니다. 615만 원이요? 네. 네, 정말 크네요. 그런데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요즘 같은 불경기의 최대의 장점이자 굉장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극중 박미영 씨처럼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보험 가입 순위,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60세나 65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내가 발병 확률이 높은 65세 이후라든지 70세 때 발병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게 돼버리시기 때문에 보장의 만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자제분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보통 26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네. 아무리 좋은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어도 만기가 끝나버리게 되면 네. 거의 의미가 없는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보장의 범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뇌 관련 담보를 보시게 되면 보통 90% 이상이 뇌출혈로만 보장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실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졸중,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요새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보시게 되면 뇌 관련 질병이 조금 많이 발병하는 편이거든요. MC님께서도 어머님, 아버님 세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분들 좀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많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안타까우신 거는 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네, 네, 네. 실제로 발병을 했을 때 네. 보상을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저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돼 있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보통 알고 계시는 부정맥이라든지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맞는 보장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으신데요.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직계 가족이나 뭐 삼촌이나 이모, 뭐 할머님을 다 보셔도 되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이외에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 등도 생활 습관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미리 있다고 하시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고객분들을 보시게 되면 나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저축이나 뭐 연금 쪽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 쪽에는 포커스를 안 맞추시고 네. 노후 자금만 준비를 하시다 보니 네네. 예를 들어 질병이 발병하시게 되면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내 노후 자금에서 네. 병원비를 쓰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어떻게 좋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는 네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네. 다 포함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상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봐야 되나요? 건강검진은 보통 미리 미리 한 번씩 받아서,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병이 발병하시게 되시면 네네. 그때부터는 보험 가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미리 미리 체크를 가족력을 하시고, 또 알아보고 네, 미리 예견을 해야 되는 사소한 거네요. 비만이라도 있다고 하면 네. 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혈관 질환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대해 좀 알고 나서 전문가를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성비 갑을 만들기 위한 수술비 특약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수술비 특약이 손보사, 생보사 등에 따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겠는지요? 네,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사실 저희도 똑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네. 고객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사실 뭐 생명보험사 수술특약, 손해보험사 수술특약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편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왕절개술을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병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종수술로 들어가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의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장은 폭넓게 대한 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제왕절개술은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실제로 지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생명보험사 수술특약이 더 좋지 않냐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최근에 손가락 핀 삽입술을 골절 때문에 수술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만약에 똑같이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었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수술로 들어가서 최소 10만 원, 네. 최대 50만 원 이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얼마를 받았냐면 네네. 상해로 인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100만 원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골절이라는 특종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더 받아서 토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랑하시는. 네, 제가 이제 자랑을 하는 건데. 네, 설계를 잘하셨네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한테 맞는 네.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실 세상에 틀리거나 잘못된 보험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좀 폭넓게 보장을 받되 금액은 낮은 금액을 원하신다. 그러면 생명보험사 쪽으로 저희가 좀 더 권고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보장은 좀 범위는 좀 작지 몰라도 금액은 좀 많게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같이 손해보험사의 수술특약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폭넓게 받고 싶다면 생보사, 높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손보사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보장되는 종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64대까지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닐까요? 네. 64대라고 하면 네. 보상되는 항목이 굉장히 일단은 많게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주요적으로 보상받는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뇌혈관 질환, 네. 심혈관 질환, 갑상선, 위궤양, 디스크 질환, 생식기 질환 등이 있는데요. 64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보상 항목이 많은데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60세 남성 기준으로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봤을 때 월 보험료가 8,000원 정도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8,000원이요? 네, 보상받는 항목에 비해서는 네네. 보장 그 금액이 가성비가 네.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보통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시게 되셨을 때 실손보험에서도 돈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수술비 특약에서도 돈이 같이 나오시니까 함께 받게 되시면 수술비 위주로만 그 보장을 준비를 하셔도 가성비가 매우 좋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외 수술비 특약을 넣을 때도
또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받으신 분들의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네네. 네, 주변을 보시면 협심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스텐드 삽입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스텐드 삽입 수술은 1회 받으시고 완치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2회, 3회, 4회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더 악화가 되신다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인 중대한 수술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들은 최초 1회 안에 수술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보장받고 보장이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꼭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회 지급되는 보장으로 반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설정하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술비 특약으로 가성비 가배 보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술비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더 좋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 외에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이 많이 넣잖아요. 이런 특약은 꼭 필요하지만 이런 특약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너무 다르지만 네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과거력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족의 유전력 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직업에 따라서 네. 가입할 수 있는 담보라든지 한도가 작거나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 특약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가성비 끝판왕인 그런 수술 특약들이 있고요. 제가 딱 오늘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술 특약과 같이 첫 번째 질병 중환자실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병 중환자실 특약이라는 건 과거에는 예전에는 사실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입원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뭐 10일, 20일, 뭐 30일까지도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권고를 하는 게 요즘은 장기적으로 입원을 안 시키고 하고 싶어도 사실 그냥 집에 가서 요양을 하라 그러지 입원은 많이 시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하루라도 입원을 하면 뭐 입원비가 나오는 뭐 3만 원, 5만 원씩 나오는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들 있었죠. 입원 일당이요? 네, 왜 하루라도 입원하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런 특약들이 네. 가성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입원도 첫 번째로 안 시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특약들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어.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앞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특약들은 다 앞서 빼드리고 네. 심지어 뭐 가입을 하시겠다고 해도 좀 저희는 말려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질병 중환자실 특약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입원을 하면 20만 원에서 최대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약이 월 몇백 원에서 몇천 원밖에 안 해요. 하루 입원하면 몇십만 원 나오는 이 특약이 그렇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꿀팁으로 질병 중환자실 특약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요? 네, 이거 좀 설명 생소하실 수도 네네네. 있지만 사실 증권을 보면 네. 맨 밑에 네. 가장 많이들 좀 가입들을 해놓으신 특약 중에 대표적인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상 책임, 즉 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뭐 재물적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제 즉 물어줘야 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앵커님 핸드폰을 망가뜨렸다. 네. 뭐 액정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네.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네네. 있으신 분들은 네. 자기 부담금 2만 원 네. 또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내면 네. 앵커님의 그 수리비 나온 금액을 네네. 제가 비용 처리, 즉 배상 책임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이 정말 중요한 게 몇백 원 안 해요.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전 물론 가입되어 그럼 있습니다. 제 거를. 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꿀팁에 이런 네네. 배상 책임 보험이 네. 꼭 가입들은 다 되어 있으신데 막상 증권을 보면 이러한 얼마 안 하지도 않는 특약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가입을 해서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병 중환자실 특약,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좋을 꿀 정보 또 알려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흔히 갱신형 보험은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특약의 경우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특약 가입 시 어떤 것을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특정 보험사는 주요 담보 특약을 갱신형으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전반적인 보험사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갱신형 상품이 꼭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 주요 질환 틀환이
사망원이 사망 1위, 2위, 3위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진단금과 뇌혈관에 대한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처음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총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유지를 못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낮게 가져가시고 네. 보장을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이시고 연세가 60대 이상이신 고객님들은 월 보험료를 줄이시고 보장 금액을 크게 하시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갱신형 상품으로 추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료 전략법 알려주셨는데요. 이 사례 속 박미영 씨처럼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무해지 보험과 수술 특약을 이용하면 가성비 가배 보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맞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께서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52세 김미영입니다. 저는 두 아이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절약하고 아껴 쓰며 아이들 잘 키울 생각으로 오직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보험금이 부담이 되어 몇 번이나 해지할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자는 생각으로 버텨왔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이번에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글쎄 보험료는 훨씬 줄고 보장은 더 늘어난 거야. 왜 진작에 안 받았을까 몰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오히려 리모델링 전보다 늘어난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준 전문가분과 이야기할 때는 꼭 필요한 보장이고 다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오히려 보험료만 더 늘어서 고민하고 계신 주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실제로 그런 사례는 간혹 있으십니다. 정말요? 네.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보니 가입 보험이 총 4건, 총 납입 보험료로 매월 55만 5,560원을 납입하시고 계시네요. 네, 한 번에 리모델링을 받으셨던 고객님으로 네네. 보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일반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 납입 지출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무해지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제가 표를 보면서 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일반형 보험은 고객님 같은 경우는 16만 3,200원으로 납부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는 암에 대한 진단금과 뇌혈관에 대한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다 종합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남편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인상 없는 상품 동일하신데요. 네. 21만 6천 원대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객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자녀분들 또한 보험료가 인상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네. 가입을 하셔가지고 현재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월 보험료는 9만 8천 원대와 7만 7천 원대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상품을 무해지 상품으로 변경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월 보험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김영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해지 보험으로 바꾼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보장 내용은 그대로이심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는 무려 16만 5천 원대가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총 납입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약 2,600만 원까지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듣고 보니 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16만 5,797원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쉬울 뿐이네요. 역시 보험은 잘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에서만큼은 지인 찬스 버리시고요.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가성비 갑, 무해지 보험과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험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시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다면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딱 내용 중에서 네. 이 세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이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30%나 보험료가 저렴한 이 무해지 보험 또 이 무해지 플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기능도 똑같고요. 안에 있는 보장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이 가성비 끝판왕인 이 무해지 플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돈 내가 월 보험료 예를 들어서 3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 네. 그런데 3만 원으로 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만 가입하시는 경우가 네. 있고요. 똑같은 3만 원으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 5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안에서만 진단비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최초 1회요. 네. 그런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매 회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회 좋은데요. 근데 사실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네네. 하시는 분들은 대개 3에서 4회 정도는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 3만 원을 내서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만 지급을 받으시는 경우와 똑같은 돈 3만 원을 내더라도 매 회당 수술비로 5천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건 질문은 안 드려도 당연히 5천만 원 네. 선택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이렇게 수술비 플랜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네. 이게 제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네. 주변에 정말 많은 설계사분들도 많으시고 네. 전문가분들도 많으실 건데 제대로 된 전문가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정확한 기준과 정말 나한테 뭐 가족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내 이 유전력을 따져서 정확한 나한테 맞는 맞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 만나는 것 또한 고객의 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 무해지 플랜. 네. 자, 두 번째 수술비 플랜. 세 번째 제대로 된 저희 같은 전문가 만나시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는 게 고객의 권리라고 하는 네. 말이 되게 명언 같습니다. 아,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저희 전문가분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보험 디지털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보셨나요? 네, 최고의 전문가인 제가 네. 직접 현장에서 고객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칭 최고의 전문가. 아, 그럼요. 네.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께서 신청해 주셨는지 이 시간만 되면 떨리는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실 때 소감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뵀을 때는 네. 당연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쵸. 고객님과 미팅을 진행을 하지만 그쵸. 저희가 정직하게 네. 고객님의 입장과 제 입장을 고려를 해서 네. 제 가족 마냥 네. 예, 솔직하게 정확하게 네. 리모델링이라는 걸 진행을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이고 네. 예, 저의 뭐 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 쪽으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정직하게 가족 같게 너무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네. 어떤 일로 이렇게 또 신청을 또 하셨어요? 사실은 네네네. 저희 남편이 그 남편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네네. 이번에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아서 아이고야.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시술을 예. 받고요. 네네네. 이제 입원을 했으니까 네네네. 증권을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 그 남편 친구가 그 동료분이 네네. 준비하셨던 증권을 보니 뇌 출혈만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수술비가 회당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권은 한 번 이렇게 일회만 수술에 받으시는 그렇게 네네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 남편이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진단 자금이 한번 리모델링을 네.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때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보험료도 좀 더 줄여줄 네. 수 있을 거고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증권을 확인해보고, 어쨌든 네.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료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쵸, 조금 네. 부담이 되기는 해요. 아이가 네. 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을 보면 네.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 나가시는 게 96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시는데 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그 대신 이제 보장이라는 자체는 이제 지금 가입하신 루트를 보니까 이제 뭐 전화로 가입을 했거나 뭐 지인분 통해서 권유받고 많이 가입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걸 받아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장 내역도 모르시고 좀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보험료도 큰 부분이 있겠지만 보장을 받을 때 그 범위 속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뇌출혈만 보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뇌경색을 진단받으면 보상금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뇌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처럼 가장 어떤 걸 진단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이 큰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은 부분은 좀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 남편의 형님이, 아, 바로 네네네. 위에 형님이 이번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주위 많으시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원래 저희 걱정 남편도 많으시겠다. 가족력이 암 쪽으로는 없어서 별 걱정을 사실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직장 동료분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저희 이제 바로 형님도 그렇죠. 네네네. 위암 진단을 받으시다 아이고야. 보니까 암이랑 뇌랑 심장 쪽으로 조금 네네네. 집중해서 보장받고 맞습니다. 싶어요. 예. 네. 우리나라 이제 보통 보면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뇌, 심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라든지 이제 뭐가 찌꺼기가 꼈다든지 여러 가지 확정을 시킨다든지 혈관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이제 시술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복을 진행을 해야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카테터라든지 이제 신의료 기술들을 활용을 했을 때도 수술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1회만 받는 게 아니라 매회 받을 수 있는 이제 회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네. 포커스 맞춰서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암이나 뇌나 심장에 대한 집중적으로 맞춰놓고 거기에 플러스로 수술비 이런 것도 또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내고 계시는 것보다 보험료는 당연히 줄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보장은 훨씬 더 크게 벌려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실력 아시잖아요. 아, 네. 네네네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만들어드릴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좀 있으세요? 좀 기존의 질병이랑 네네네. 상해 쪽에 관련돼서 좀 수술비 쪽으로도 네네네. 조금 더 추가를 하기로 알겠습니다. 원합니다.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주신 의뢰인을 만나보니 신뢰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놀란 것이 이 보험료를 96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매달 내고 계셨다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한 달에 보험료를 100만 원 낸다? 이런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처음 하세요. 들어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네. 직접 이제 그 미팅을 하다 보면 네네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 그렇군요.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보험들을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제 특약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네. 종신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을 하셨고요. 네. 또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죠. 그쵸. 그러다 보면 아이고 가입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 보니 네. 이 암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들로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저축과 보장의 정확한 분리를 나누고 정확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리모델링이나 진행해드릴 때는 네네. 이제 저축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보장 자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보장에 대한 퍼펙트하게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암이나 이제 뇌나 심장 질환 같은 우리가 이제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범위 쪽으로 저희가 갱신형이 아닌 보험료가 1원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드렸고요. 네.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맞물려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이제 시술이나 수술금을 그쵸, 받을 수가 수술비, 있겠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개복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네. 이제 뭐 협심증을 진단받았을 때 스텐스 삽입이라든지 네네. 뭐 꽈리를 꽂다든지 혈관 네. 질환 쪽으로 이런 네. 걸 했을 때 시술금에 대해서도 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 네네.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없이 네. 향후에 노후까지 편안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퍼펙트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가장 중요한 저도 또 꿀팁 하나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뭘까요? 우리가 보험을 네. 내다가 네네. 내가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네. 이런 중증 질환을 진단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직장도 잃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쵸. 당연히 소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리스크라는 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 자금에 대해서 달성했던 부분을 목표에 대해서 그때 사용을 못하고 미리 다 해지를 하거나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네. 우리가 납입연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장기간 돈을 납입을 하면서 이제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같은 이런 중증 질환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금과 진단금대로 받고 시술금이나 수술금도 수술금대로 받고 네. 보장은 보장대로 받되 네. 그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최고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보험이 내가 우리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이 꼭 납입면제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네네.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보셔야지 네. 나중에 리스크를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퍼펙트합니다. 아유. 정말 신청자께서도 정말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항상 상담을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그 고객님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네네. 이 컨설팅이라는 걸 받았을 때 리모델링 진행했을 경우 네. 이제 만족을 하셨냐라고 하면 당연히 만족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래놓고 예,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제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 네. 진짜 만족을 하셨다 하면 네. 본인이 이제 그 가족분들이랑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가도 있고 뭐 시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족분들이랑 꼭 가까운 지인들, 친구분들이랑 주위의 동네 분들한테 내가 소명식이란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단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비교를 하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진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란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퍼펙트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은 모두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1566-1330번이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었는지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상담 잘 해주셔서 네. 그 덕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료보다 절감이 많이 돼서 이제 엄마 보험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들기도 했고 네. 덕분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네. 부부 동반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애들 놀으라고 큰 공원 같은 데에서 네.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모래버스에서 놀다가 플라스틱 뭐 이런 걸 하나 주워서 네. 친구 외제차 앞 범퍼를 긁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설계사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럼 제가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덩달아서 더 좋아지는데요. 네,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거 맞으신 거 맞아요. 원래 제가 조금 침착한 편이라서. 네네. 네. 그런데 자녀분이 다른 사람의 외제차를 실수로 긁어서 네. 그런 부분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정말 네네. 놀라셔서 이제 네. 연락을 주셨던 경우인데요. 네. 일단 제가 보험 리모델링 진행을 해드릴 때 네. 어머님이죠. 어머님께 제가 준비해드렸던 담보 중에 가족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월하게 네. 보상을 청구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청구를 도와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 자체가 네. 고객분께서 직접 청구하시기에는 조금 네.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구비 서류가 네. 조금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 영수증이라든지 과실 여부 확인서, 네. 등본 등 여러 가지가 조금 필요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청구를 도와드렸던 거고요. 고객분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쵸, 걱정되죠.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내용인데 네. 아까 석현우 전문가님께서 가족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에 월 보험료가 몇백 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혹시 보상 한도가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MC님? 글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궁금한데요. 잘 모르시겠죠? 네네. 네. 이게 보상 한도가 총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1억 원이요? 네, 월 보험료가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되게 좋은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담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권리를 못 찾고 그쵸, 권리.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꿀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담 다 좋게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험 가입만 해놓고 절차가 복잡해서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니까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1330번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퍼펙트하신 이 전문가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가성비 갑, 무해지 보험과 수술비 특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만족시키는 보험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더 저렴하게 더 많은 보장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